자, 이번 시간에는 68쪽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 들어가는데 확인설명서 서식이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하나 정도 내고 그 다음에 다른 서식에서 또 내고 비교해서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들어갑니다. 주거용 건축물 일단 68쪽, 69쪽은 서식 내용이고 그 다음에 70쪽에 있는 건 작성 요령이에요. 작성 요령. 작성 요령 같이 서식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68쪽 갑니다. 맨 위에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표시하면서 시작할 것이며 다음 밑에 칸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여기 있죠.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뭐뭐 있어요. 등기권리증, 또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도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의 근거자료 등에는 지적도, 임야도가 명시되어 있다. 오,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별걸 다 내. 등기권리증이 있다. 오, 너무 당연한 것들은 뺄게요. 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상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건 당연히 있을 테니까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는 기억해 두고 특이한 거 3가지. 등기권리증,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건 이제 70쪽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개공이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좋아. 그 다음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이건 뭐냐면 내가 자료 요구하는 거. 내가 자료 요구했던 거 적고 또 제공받았으면 제공받았다고 적고 또 불응했으면 불응했다고 적어야 되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자료 요구가 불응하면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두 칸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이 크게 3개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해서 적는 거. 두 번째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이건 자료를 요구해서 적는 거.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크게 3개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 또 물어보는 것이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세부를 잘 기억하면 되죠. 오른쪽에 9번, 10번, 11번, 12번 실제, 상태, 환경 해보세요. 시작. 실제, 상태, 환경 이게 세부입니다. 자료 구할 수 있는 거. 자, 왼쪽 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기본 확인사항은 직접 조사하여 기재라고 써있죠. 직접 조사에 기재한다는 말은 제가 쓴 말이에요. 제가. 원래 서식에는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는 소재지, 면적, 지목을 쓰는데 당연히 70쪽에 보면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지목은 공보상 지목도 적어야 되고 실제 이용 상태도 적어야 된다. 이러면 5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연도, 용도, 구조, 방향,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건축물 대장을 보고 쓸 거예요. 이 중에 중요한 것들은 일단 용도. 용도는 어떻게 적어야 돼? 건축물 대장상 용도도 적고 실제 용도도 적는다. 이러면 5로 풀 줄 알아야 되겠어. 지목과 용도, 이 쓰임새는 공부상 내용도 적고 실제 내용도 적는다. 공부사항엔 주거용인데 가봤더니 커피숍, 어린이집, 점집 이거 다룰 수 있잖아. 다룰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조라는 단어 있죠. 구조. 구조는 벽돌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이렇게 써 있는 게 구조예요. 건축물 대장 보면 나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방향. 방향은 70쪽에 보세요. 70쪽에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해보세요, 여러분. 70쪽에 보면은 건축물의 방향이 그 동그라미 1번 속에 들어있죠. 첫 줄에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방향을 적고
그 밖에 나머지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를 방향을 기준으로 적는다. 맞아,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뭐 나올 수 있는 것이 주택의 경우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적는다. X 이렇게 낼 수 있죠. 주택은 거실, 안방, 주실 방향. 또 하나 잘 나오는 것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이거. 위반 건축물인지를 뭘 확인해 적는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 등기부 X. 등기상 증명서라고 이미 나왔어. 조심해야 돼. 건축물 대장을 보고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와 위반 내용을 적는다. 자, 동그라미 1번 해결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그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9번을 비교하셔야 돼. 동그라미 2번은 제목이 권리관계, 동그라미 9번은 실제 권리관계. 그럼 어떤 차이냐면 이건 등기된 거, 등기된 권리를 말하고 이건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된 권리는 기본,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세부, 이 차이.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 적고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이 적는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자, 2번 됐고 등기상 증명서 확인해 적는다 이거지. 동그라미 3번의 시험에 잘 나와요. 토지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이 중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세 개만 묶으시면 되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뭘 보고 적는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뒷장에 다 나옵니다. 시십쪽에 다 써 있는 말이에요. 거기 안 읽어드릴 거예요.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뭘 보고 적는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건폐율 상황, 용적률 상한 어떻게 적어야 돼? 시군조례. 시군조례인데 이걸 지금까지 가장 많이 냈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해 적는다. X, 시군조례. 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만큼. 다시요.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적는다. 이러면 오.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뭘 확인해 적냐? 이건 안 나와. 안 써 있어요. 뭘 확인해 적냐? 몰라. 문제 내는 사람도 문제를 푸는 사람도 다 몰라. 그냥 그대로네.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는다. 오, 이렇게 맞네. 왜? 문제 내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뭐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고요.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특히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은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거기 70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네 번째 줄에 적혀 있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안 물어보고요. 안 물어보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오!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자, 다시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공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그리고 뒷장이 나오지만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3번 전체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그러면 맞게 나올 땐 자, 매매의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 적는다. 5. 임대차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를 확인해 반드시 기재한다. X. 자, 임대차의 경우 반드시 적어야 한다. X로 문제 푸시면 된다. 자, 임차인들에게는 중요한 것들 아니죠. 아니, 전셋집 구해주세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자, 동그라미 4번. 입지 조건은 뭐뭐뭐뭐뭐 도, 대, 차, 교판.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입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박스에 들어있는 것 중에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봤어. 도, 대, 차, 교판 이렇게 물으면 돼. 도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차,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인데 판매 및 의료시설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다 색칠해요.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도, 대, 차, 교판 뜨면 입지조건, 기본. 판매 및 의료시설 안에는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 좋아.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과 관리조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이다, 세부다. 기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 사항이다. 좋아.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은 1km 안에 혐오 시설이 있느냐. 기본, 세부. 기본. 내가 확인해야 돼. 개공이 직접 확인해라. 기본 확인 사항. 비선호 시설 1km 이내.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 보이죠? 아무튼 4번하고 5번하고 6번하고는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이걸 중점적으로 봐요.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단어 보이죠? 뒷장을 확인해 보셔도 돼요. 뒷장에 7번이 나올 텐데 거래 예정 금액이란 단어가 그 자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자체를.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고 쓰잖아요. 완성되고 쓰는데 왜 거래 가격이란 표현을 안 쓰느냐.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했던 걸 적는 거니까 내가 확인 설명할 때 설명했던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뒷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틀리게 낼 땐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이렇게 나와. X. 완성된 때 아니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와 공시가격도 똑같이 써 있어. 중개 완성되기 전에 공시된 가격을 적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 중요한 말이 괄호 안에 뒷장 70쪽에 뒷장에 괄호라고 되는 괄호 안에 임대차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굳이 안 적어도 되니까. 임대차의 경우에도 꼭 적어야 한다. X. 8번 취득 조세 종류 세율. 취득 조세 종류 세율은 세 가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만 적는다. 역시 뒷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을 확인해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임대차는 아예 제외. 임대차도 적어야 한다라고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맞게 나올 때는 매매의 경우 취득조세 종류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확인해 적는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올해 우리가 첫 시험인 게 있어. 거기 지방교육세 오른쪽에 보면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게 우리 먼저 처음 들어온 거예요. 재산세를 적으란 말이 아니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니까 둘이 다툼하지 말고 잘 알고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사항. 오른쪽에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상태 환경 그랬습니다. 실제 상태 환경 세부. 그럼 실제 권리관계는 뭐냐? 아까 나왔던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말한다.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되지 않은 권리. 또 공시되지 않은 물건은 뭐냐면 대장이나 등기부로 공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집에 부속된 고가의 물건. 좀 이따가 뭐라고 하냐면 조각물, 정원수 이런 거 써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권리관계를 적어주어라. 70쪽 보시겠어요? 70쪽. 70쪽에 동그라미 9번까지 쭉 내려가면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지금부터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이만큼이 별표.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그러니까 물어봐서 매도 임대 의뢰인이 알려주는 대로 이 말이지. 문제를 낼 때도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적느냐?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등을 적는다. 아직 시험이 안 나왔지만 그 다음 줄 공동주택,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는 제외하는 거죠. 기숙사는 이미 임대를 내는 거니까. 기숙사 제외한 공동주택 중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보존 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를 알선한다면 미분양 아파트임을
위험성이 있음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눈에 익혀두시고 또 당구장 표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다가구가 단독주택이죠. 다가구 일부 중개할 때는요. 다가구는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인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 일부 임대차 중개할 때도 다른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임차인들이 있으면 그들의 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전 충당금 등의 처리 등을 확인해 적어주어라. 장기수전 충당금을 왜 어떤 때 확인하냐면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임차인을 끼고 매매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임차인을 끼고 매매하니까 집주인은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겠죠. 물어봐서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세부니까 물어봐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장기수전 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해서 적어주라 이 말입니다. 근저당권은 뭘 적어줘라? 채권 최고액을 적어줘라. 채권 최고액만 적어주어라. 경공배 등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적어주어라. 다시 앞장 69쪽에 10번. 10번은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안에 들어있는 걸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이게 기본이냐 세부냐 이렇게 물어봐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다 세부 물어봐야 되죠. 내가 가서 수돗물 틀어보고 전기 꽂아보고 가스 떼보고 라면 끓여보고 소화전 비상벨 열어보고 보일러 뭔지 떼보고 승강기 가서 불량인지 갖춰보고 물 빼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물어봐. 세부.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을 쓰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밖의 시설물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거든요. 다음 벽면 도배 다 물어봐. 직접 확인해. 다 물어봐. 환경조건도 일소진 물어봐.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물어봐. 환경조건은 오로지 어디에만 적는다? 주거용에만 적는다. 환경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에만 있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자, 세부 받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3번은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라는 거.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라 제목이 별도로 있다는 거. 중개, 보수 적고 실비도 적고 산출력도 적는데 그 당구장 표시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함된 걸로 본다면 틀리니까 조심하세요. 부가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개공과 소공은 서명 및 날인. 자, 두 번째 서식하죠. 71조. 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이것도 이제 건축물이 있는 거죠. 아까도 토지와 건축물 다 있는 거고 여기도 토지 건축물이 다 있는 거예요. 자, 비주거용 건축물은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상태에 관한 자료사항. 그렇지. 자, 기본 확인 사항. 1번 대상물건 표시 똑같고 권리관계 다 좋아요. 3번도 똑같고 입지 조건은 도, 대, 차만 있죠. 교, X, 판, X. 교육시설하고 판매 의료시설은 주거용과 관련이 깊으니까.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있어야지. 비선호시설 6번이 빠져있죠.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는 번호를 아까랑 똑같이 맞췄거든요. 6번이 빠져있어요. 6번이 뭐예요? 비선호시설 X. B에는 B가 없다. 비주거용에는 비선호가 없다. B에는 B가 없다. 외우고요. 다음 거래 예정 금액, 취득조세 다 있고. 다음 페이지 세부는 실제 권리관계란 있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다 똑같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 밖의 시설물에 쓸 것만 다릅니다. 맨 밑에 세 줄 적어드렸는데요. 잘 문제 나오진 않아요. 벽면 있죠? 도배는 당연히 없죠. 도배 없고 환경조건 없다. 환경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에만 있다. 자, 오른쪽 페이지 토지. 이제 건축물이 없다고 상상하시면 되죠. 메뉴에 두 칸,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상 좋아. 다음 기본 확인 사항. 기본 확인 사항은 대상 물건 표시, 권리 관계 좋아. 공법도 다 좋아. 입지 조건은 도, 대만 있습니다. 차, 교판이 없습니다. 도대만 있고 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죠. 그게 5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토지니까. 경비실 관리 조치 없고요.
비선호 시설이 있어서 중요해요. 아까 비에는 비가 없어요. 토에는 비가 있어요. 텔레토비, 토에는 비가 있어요. 거래 예정금액 취득조세 있어요. 뒷장에 세부도 썰렁해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딱 하나만 있습니다. 딱 하나만. 토지도 등기되지 않은 권리가 있으니까. 저 밑에 써 있죠. 등기 없는 임대차, 뭐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이런 걸 쓰라고 돼 있죠. 실제 권리관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쓰게 돼 있죠. 상태, 환경 다 없죠. 다 없고 복비 있고. 자, 오른쪽 입광공,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어차피 등기부가 다 있는 거죠. 등기부 다 있는 거예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상 다 있습니다. 기본 확인 사항에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는 종별 셋 중에 선택하고 소재지, 등기 등록지를 적게 되는데 이 소재지, 등기 등록지는 뭘 보고 적느냐? 등기상 증명서 이렇게 쓰셔요. 등기상 증명서라고 뒷장에 보면 있긴 해요.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 적는다. 여긴 대장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좋아. 그 다음에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 이건 잘 색칠해 놔요.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육 상태는 당연히 이 서식에만 있을 것으로 느껴지고 기본이에요, 세부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이름이 상태, 세부스러우니까 조심해야 돼. 기본입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목록 쓰라는 얘기입니다. 공장재단 등기부 보고 그 다음에 임목 등록 원부, 임목 등기부를 보고 어떤 수량, 수종 이런 걸 적게 되는 겁니다. 직접 내가 보고 적는 거예요. 확인해서. 그 다음에 없는 것들 공법 없어. 공법. 입지조건 X. 관리에 관한 사항 X. 비선호 시설 다 X. X. 7번, 8번 좋아. 세부도 실제 권리관계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임목도 법정지상권 발생 가능하니까 공장재단 안에 건물의 법정 저당권, 유치권 이런 가능하니까 상태 환경은 당연히 없죠. 뒷장 가보시면은 4개 서식 비교된 거 서식 비교 보십시오. 1번서 8번까지 기본, 9번, 12번 세부, 13번 복비. 자, 대상물건 표시 다 있죠. 대상물건의 표시는 다 있어. 권리관계 다 있지. 공법, 중요합니다. 4번째 없습니다. 4번째 없는 게 중요해요. 입광공에는 공법이 없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임목과 용도지역, 임목과 건폐율 다 상관없는 거잖아요. 입지조건은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이렇게 외워요. 시작.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그러니까 4번째 X. X. 관리에 관한 사항 있고, 없고 당연하지. 비선호. OX, OX. 비에는 비가 없고 토에는 비가 있고 오이 돼지 울음소리입니다. 오이 OX 취득조세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조세 다 있고 세부 중엔 9번만 공통이에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리관리 권리 이것만 공통 시에브라고 그래. 실제 권리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공통 시에브. 10번 있고 없고 11번 있고 벽면 있고 도배 없고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이만 있고. 자, 오른쪽 예제 풀어보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데죠. 틀린 거. 대상 물건 표시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확인해 적는다. 좋아.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상 증명서 확인해 적는다. 그럼 건폐율 용적률 상한 시군 조례 그렇죠. 중개 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니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 틀렸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포함된 것을 본다. 이게 틀렸죠. 공동 중개했을 때 전부 다 서명 및 날인.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토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토지용의 정능을 다 찾으라네. 비선호 있나? 그렇죠. 텔레토비 있죠.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주거용이만. 관리 주체 유형? 관리에 관한 사항이 토지용에 있다고? 네, 그럴 리가. X. 공법. 있지. 입지조건. 있지. 됐습니다. 3개. 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갑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방금 우리 확인설명서 작성해봤고
자, 거래계약서도 되게 문제 잘 나옵니다. 당연히 개공이 의무자, 작성 의무자 언제? 중개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당연히 양쪽 거래 당사자 교부하고 사보를 몇 년 동안?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사보는 5년. 2번 서명 및 날인은 아까 확인설명서와 똑같습니다. 개공은 서명 및 날인. 소공이 중개행위를 했을 때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3번 되게 잘 나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걸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주느냐가 잘 나와요. 자, 이것은 거짓기재 투계약서라고 외우죠.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개공일 땐 뭐 주고?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소공일 땐 자격 정지. 주의할 점은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형벌은 없습니다. 이걸 왜 시험에 내냐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런 거 형벌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중 계약서 이건 형벌이 없어요. 자, 거짓 기재했다, 거래 금액 등을 이중 계약서 썼다. 임등치 자격 정지만 있다. 자, 됐고요. 밑에 양거래 2번이 참 중요합니다. 양거래 2번하고 오른쪽 양거래 3번이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이 없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왜 서식이 없냐면 그 이유는 이러네요. 이유는 지금 중개 의뢰인과 개공이 체결하는 계약은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이니까 또 개공이 내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잖아요. 표준서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표준서식을 정했지. 다만 그걸 사용할 의무가 없을 뿐이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꼭 사용도 해야 되고 3년 보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이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이 거래 계약은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같은 계약들인데 이런 계약들은 민법상 계약이죠. 민법상 계약이고 이건 개공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계약이니까 이런 민법상 계약에 대한 표준 서식을 우리 법에 정해서 이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그 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표준 서식이 현재 정해져 있지 않은 거라고 오른쪽에 주의에 적혀 있죠. 적혀 있고 그리고 왼쪽에 그 오답 지문도 거래계약서는 국장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잘난단 말이에요. 표준 서식이 없다는 거. 순서가 일반 중개계약서 있어. 전속중개계약서 있어. 확인설명서 있어. 근데 거래계약서가 없어. 네 번째가 없습니다. 우리는 4번 타자가 없다. 다만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필수 기재사항.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으나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시느냐. 인표계 인권거그자죠. 이렇게 외워요. 인표계 인권거그자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노래 부르시면 돼요. 노래 좀 하나요 제가? 인표, 차인표, 인표계가 가수 인권씨 거그자를 너무너무 좋아한대. 이는 뭐? 인적사항. 그렇지 당연하지. 표. 물건의 표시. 아 그럼요. 종료, 소재지, 지목, 면적. 물건의 표시. 계약일. 다음에 인권이가 중요하다. 인은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이 계약으로 어떤 권리가 이전됩니까? 이 권리 이전의 내용. 그 9번 밑에 보면은 권리관계에서 드렸죠.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권리관계라고 되면 참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권리관계는 아닙니다. 권리관계는 아까 확인설명서에 적었잖아요. 권리 이전의 내용. 자,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총 거래금액, 그다음에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등. 이 말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얼마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같이 이렇게 읽어요.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시작.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9번 밑에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우리에게도 2번 상처를 주었습니다. X. 거래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은 어디에? 확인 설명서에 적었지. 다음에 거했고 그 밖의 약정 내용. 거래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을 말하고 자, 이걸 유난히 많이 냈었는데 확인 설명서 교부일 자. 확인 설명서 안 줄까 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꼭 적어라. 확인 설명서 교부일 자. 그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도 적어라. 없을 때는 안 적고 있으면. 자, 판례. 자, 개공이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에 포함된다. 서명 및 날이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그 친구한테 가짜 전세계약서, 가짜 확인설명서를 써줍니다. 개공이 친구한테. 그리고 친구는 그 가짜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죠. 근데 대부업자가 채권 회수를 못했습니다. 이때 개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하고 확인설명 함부로 중개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줄만 냈어도 잘 풀어야 돼.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한다. 자신 있게 오. 뭐니뭐니도 그 기재사항이 중요합니다. 기재사항은 더 알아보기도 써 있지만은 확인설명서에 쓰는 것들을 거래계약서에 쓴다고 틀리게 잘 내. 중개보수, 뭐 취득조세, 뭐 공법상 이용자인 거래계제 막 이런 식으로 막 틀리게 낸단 말이에요. 심지어 토지이용 계획도 나왔었고 막 그래요. 자, 여러분 왼쪽 아래 예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옳은 걸 찾으시오. 1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다. 2번.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도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공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니. 개공과 소공이 함께 해야죠. 함께. 3번. 거래계약서는 국장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없어. 그런 게 없어. 4번.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럼요. 이렇게 맞게 나올 때도 있어요. 맞게 나오면 서운해. 이게 대표자라고 틀리게 잘 내잖아요. 5번.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형벌은 없다. 임등취. 개공이 때 임등취, 소공의 자격정지 이거밖에 없다고. 형벌은 없다 이겁니다. 형벌은 없습니다. 자, 거래계약서 뭐 이 정도야. 이 정도. 할만해. 금방 하잖아요. 금방 합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른쪽 5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제도. 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는 뭐 앞선 단어는 매년 출제가 되는데 얘는 25, 26, 27 3년 연속으로 아직 문제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되는 거 몰라? 좀 이렇게 빨빨 좀 내지. 이번에 나올라나 모르겠네. 자, 예치제도 갑니다. 자, 매도, 매수. 자, 둘 간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또 중도금 또 잔금. 잔금까지 치러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우리나라 거래 현실이므로 개공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있잖아 계약권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대신 보관하자. 거래가 끝날 때까지 라고 권고할 수 있다. 자, 그럼 누구 명의로? 예치 명의자 명의로. 예치 명의자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옥션이나 지마켓 이런 데서 물건 사보셨잖아요. 그 옥션 자리에 얘가. 그러니까 둘 간의 거래가 안전히 끝날 때까지 거래 대금을 얘 명의로 갖고 있자는 거지. 예치 명의자 명의로. 근데 우리 옥션 부재 살 때 현금 결제한다면은 옥션이 만든 계좌에다 넣거죠. 네. 그래서 예치 명의자 명의로 여기다가 통장 하나 만들어야 되죠. 예치 기관. 여기에다가 뭐 합시다. 예치합시다 라고 개공은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거. 권고할 수 있다.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점. 개공은 당사자의 예치를 권고해야 한다. X. 이렇게도 나왔고 여러 번 나왔고 심지어 어떻게도 나왔냐면 매수인이 개공에게 계약금 등의 예치를 의뢰한 경우 개공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있다. 서로에게 의무가 아니다. 둘 모두 서로의 의무가 아니야. 권고할 의무도 없고 거꾸로 당사자가 우리 학원 다니는데 나 인강으로 공부하는데 예치 제도가 있던데 한번 해주세요 라고 개공에 의뢰했다. 개공도 거부할 수 있어. 서로의 의무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잘 나왔던 건 예치 명의자를 이제 가장 잘 냅니다.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찾아라, 없는 자를 찾아라, 뭐 이런 거 낸다고요. 다음 예치 기관 어디에 그럼 예치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자,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이 제도의 제목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 이 제도 목적은 거래 안전 보장 이게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줄 언제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돈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그렇지 계약금 등 이것을 누구 명의로 예치 명의자 명의로 예치 기관에 예치합시다 라고 개공은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해야 한다. X. 오른쪽에 오답 지문도 개공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X. 먼저 요구했어도 꼭 들어줄 의무는 없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예치 명의자. 일단은 개공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네, 없네? 있네.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네. 근데 규정이 없으니까요. 소공은 될 수 있네, 없네? 없네. 중개보조원도 안 되네. 자, 개공. 나머지는 어떻게 외우시느냐? 공, 은, 보, 신, 채, 전문회사. 자,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시작.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예치기관은 공금신. 공금신. 일단 앞글자를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개공,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자, 시작. 개공,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보신, 공들여서 해야지. 너무 보신 많이 하면 채. 자,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자, 공은요, 공제사업자. 자, 공제사업하는 협회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신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원래 이렇게 써져요. 시험 볼 때는요. 그냥 신탁업자 이러면 돼. 그냥 신탁업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계약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에스크로우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이들의 명의로 공제사업자,
금융기관, 여기 문제 단어가 좀 다르죠. 금융기관. 예금이 인출이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금융기관. 그리고 신탁업자. 여기에 대해 예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예치 명의자, 아닌 자를 찾아라. 그럼 아닌 거 찾으면 돼. 가장 최근에 나왔던 24회. 3년 안 나왔다 그러지. 24회의 문제가 예치 명의자가 아닌 자를 찾아라. 그렇게 나왔던 문제였어요. 여기 없는 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공제사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5. 보험회사 명의로 신탁업자 예치할 수 있다. 5. 이렇게 낼 때도 있고요. 자, 됐고. 뒷장에 사전 수령합니다. 사전 수령은 뭐냐면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잔금은 아직 예치되기 전입니다. 전인데 과연 저 계약금 중도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느냐? 원칙은 안 되죠.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기로 했으니까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미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누구한테 찾아와요. 예치 명의자에 찾아와서 미리 좀 달라고 잔금 전인데 예치 명의자가 그럼 내가 너한테 이걸 주고 계약금 중도금 미리 줬는데 그 뒤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거 예치된 거 다시 네가 미리 수령한 거 돌려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이걸 만약에 돌려주지 못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게? 그러니까 너는 미리 수령을 하고 싶으면 미리 수령한 후 계약이 될 때, 해제될 때 그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반환을 보장한다는 보증서를 떼와라. 이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떼서 나한테 가져오면은 미리 수령하게 해줄게. 이런 제도죠. 그래서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매도인, 임대인 등은 나중에 계약을 뭐한 때?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해 줍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여기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떼 그리고 계약금 등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여기를 예치 기관에 교부하고 또는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X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냈습니다. 미리 수령하려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여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라. 양거는 2번 제목이 뭐예요? 계공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계공의 의무다. 여기 계공 통장에 넣기로 했다요. 불안하잖아. 아니 공은보신제 전문회사 되게 믿음직스러운데 왜 하필 사장님 통장에다 넣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계공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무를 주도록 하자. 1번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계공 명의로 예치해 주세요라고 의뢰했다고 별일이 다 있죠. 이럴 경우는 다음의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첫 번째, 나중에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 도중에 계약이 해제될 때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동의 방법을 미리 약정하라. 좋아. 앞으로 계획 세우라는 얘기지. 두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반환 채무 이행 보호장에 소개되는 실비를 미리 약정해라. 이 실비는 누가 부담하죠? 관리율고 쓰세요. 매수 임차가 부담하죠. 매수 임차 부담한다고 6장 가면 따로 나오는데 이 반환 채무 보장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하는데 이 실비를 매수 임차 의뢰인이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를 미리 약정해야 된다.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미리 약정해야 됩니다. 누구 명의로 할 때? 계공 명의로 예치할 때만. 동그라미 2번. 역시 계공 자기 명의로 예치했다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 사무소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계공 명의의 예금 통장 예치할 수 있다. X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일입니다. 3번. 역시 누구 명의로? 계공 자기 명의로 예치했다. 계공 자기 명의 예치했다면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해야 될 것이다. 들고 튈까 봐. 그래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에게 그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좋아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증 설정을 하라고.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예를 들어 뭐 중도금 예치했으면 중도금만큼 보증 설정하라 이겁니다. 누구 명의로 할 때? 개공, 자기 명의 예치할 때. 자, 예제 풀어보죠. 문제 질문이 보니까 개공인 중개에서 매매계약이 됐고 반환치명 보장을 위해서 매수인이 된 어떤 금액만? 계약금만 개공 명의로 예치하였다. 옳은 걸, 틀린 걸 찾아보래. 지금 개공이 예치 명의자가 되었고 현재 계약금만 예치했습니다. 1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었으면 매도인이 부담한다? 어이구 벌써 땡이네. 매수인이 부담하죠. 두 번째는 계약금 외에도 중도금,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물론이죠. 3번.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죠. 그리고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고 뭐 할만하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금지행위로 쭉 이어갑니다. 자, 우리 또 뵙겠습니다.